샴푸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객님을 샴푸대에 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발이 긴 고객님의 경우에 머리카락을 먼저 손으로 잡아주시고 손가락의 측면을, 안쪽 측면을 햄라인에 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잡고 뒤로 살짝 누우세요. 고객님께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이 다 누우신 다음에 뒤쪽에서 모발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을 눕힌 후 샴푸대 쪽으로 이동하여 손바닥을 이용해서 두상을 살짝 든 후 목덜미에 있는 머리카락을 완전히 밖으로 쓸어내리고 앞머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안면 타올을 이용해 주시는데요. 매장마다 안면 타올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매장이 있고 만약에 없으시면 수건을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접겠습니다. 눈을 가려주시고요. 접어서 입 부분을 가려주시는데요. 코는 나와야겠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려주시고 물을 틀어주실 때에는요. 온도를 맞춰주시고 손목이나 손등에서 물의 온도를 맞추고 뜨겁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밸브를 사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호수를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물이 얼굴 쪽으로 가지 않고 뒤쪽 시술자의 방향으로 오도록 쏴주셔야 되는 거고요. 손가락을 머리카락 속에 집어넣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귀 부분입니다. 귀 부분은 손가락으로 먼저 가려주세요. 손바닥과 손가락을 사용하여서 귀를 가려주신 다음에 손바닥 안쪽으로 물을 모아주십니다. 뒤쪽으로 빼내주시면 귀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심하실 점은 물이 얼굴로 튀거나 옆쪽으로 튀지 않도록 두피 쪽을 향해서 물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메이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을 약간 오목하게 해서 두피 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두피 중간은 머리카락 살짝 든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훨씬 빨리 두피가 젖겠죠. 제일 어려운 목덜미 부분입니다. 두상을 손등에 얹어 주시는데 손바닥의 안쪽 측면과 손등을 이용해서 두상을 살짝 들어준 다음에 목덜미를 잡으시고요. 목덜미의 안쪽을 이렇게 오목하게 잡으시면 이 안쪽으로 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두피와 모발이 다 젖었으면 샴푸 펌핑을 하시는데요. 샴푸 펌핑을 하실 때 입구가 고객 쪽을 향하지 않고 뒤쪽을 향하도록 해서 펌핑을 해주셔야 혹시라도 고객님께 샴푸제가 튀는 불상사가 없겠습니다. 믹싱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객님의 뒤쪽에서 손바닥에서 믹싱을 하신 다음에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거품은 두피에서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탑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머리카락을 살짝 든 상태에서 보이시는 두피 쪽에서 거품을 내주시는 겁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남아있는 샴푸로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서 거품을 내주시면 훨씬 더 거품이 빨리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거품이 생성이 잘 되지 않는다 싶으면 물을 한번 살짝 해주신 다음에 거품을 내면은 거품이 용이하게 발생이 됩니다. 조심할 점은 거품 낼 때 얼굴로 튀면 안 되고 헤어라인 부분까지 골고루 샴푸 거품이 발생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머리카락은 단독으로 또 거품을 내주셔야 됩니다. 테크닉 들어가겠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주신 후에 테크닉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양손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귀 위쪽에서부터 티피를 향해서 지그재그로 긁어 올립니다. 백사이드 할 때 주의하실 점은 귀 뒤에 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귀 뒤에 부분까지 손가락이 지그재그로 오도록 테크닉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네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샴푸를 진행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네이프까지 내려왔으면 네이프에서 손가락을 교차시키면서 샴푸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받침대 쪽에 있는 네이프는 샴푸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 속에 손가락을 살짝 집어넣어서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을 테크닉을 넣어주시는데 조심할 점은요. 고개를 너무 많이 들 경우에 고객님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손가락이 들어갈 공간만큼만 들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탑 부분입니다. 탑 부분은 손가락을 교차시켜서 샴푸할 때 조심하실 점은요. 소심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씩씩하게 테크닉을 크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엄지손가락으로 CP에서 TP를 향해서 옵니다. 자, 세로로 크게 긁습니다. 이때는 손가락서부터 손바닥까지 전체를 다 이용해 주시는 게 고객이 느끼기에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양손 교차법 들어갑니다. 양손 교차법은 주로 탑 부분에 사용합니다. 지그재그 교차법입니다. 다음은 튕기는 방법이고요. 튕기는 방법은 두피를 살짝 잡듯이 해서 지문 부분으로 항상 샴푸하는 겁니다. 잡듯이 네이프까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거품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굴리는 거는 헤어라인 부분은 손이 조금 덜 갔을 수도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헤어라인 부분에 샴푸가 들어가고요. CP에서 다시 TP로 들어가고요. EP에서 약간의 지압을 주면서 TP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가락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굴려주시면 됩니다. 샴푸가 끝나고 나서는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절대 비비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헹굼 들어가겠습니다. 헹구실 때에는 헤어라인부터 헹궈 오는데 물이 얼굴 쪽이 아니고 두피 쪽을 향하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모발 적실 때랑 다른 점은 얘를 살살 닦아가는 느낌으로 하는 게 수분 도포할 때랑은 약간 다르고 혹시라도 귀 속으로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귀를 이렇게 살짝 꺾어주시면 귀 속에 들어가 있던 물이 빠지니까 그거는 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헹굴 때에도 손가락으로 조물락조물락 해서 두피를 지압해듯이 헹궈주시면 훨씬 세제가 빨리 헹궈집니다. 간혹 가다가 목받침대 또는 샴푸에 거품이 묻어 있으면 손을 이용해서 거품을 닦아내거나 물을 이용해서 거품을 그 즉시 없애가면서 샴푸하는 게 중요한데 이유는 그 거품이 다시 두피에 묻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목덜미 쪽에 있을 거품을 한 번 더 닦아주시고요. 샴푸가 끝나면 모발에 있는 수분을 제거합니다. 손으로 짜줘서 제거해 주시고 절대 비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린스젤을 적당량 펌핑을 해서 마찬가지로 손바닥에 믹싱을 한 다음에 모발 끝부터 도포를 시작합니다. 린스젤은 두피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발 끝에서 발라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머리카락 사이 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다 넣고 난 여분의 린스제가 남아있으면 위쪽에서 두피에 되도록이면 닿지 않도록 손등 쪽을 이용해서 린스젤을 상단 쪽에 도포해 줍니다. 네이프도 마찬가지로 남은 여분으로 도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포가 끝나면 모발의 물기를 다시 한번 꽉 짜주시고요. 자, 린스가 끝났으면 헹궈줍니다. 헹궈주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한데 린스제가 많이 묻어 있을 때는 손가락으로 닦아주면서 헹궈주시면 훨씬 빨리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헹구는 건 샴푸 헹구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귀 부분 가려주시는 거, 네이프 부분 들어서 목덜미 부분 헹궈주시는 거.
자, 샴푸가 끝났으면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헤어라인 부분 닦아주시고요. 귀 부분을 닦아주실 때는요, 살살 문지르면 간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귀 부분 헹굴 때는 약간 지압을 해주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피어싱 하신 분은 하면 안 되겠죠. 지압을 해줘서 닦아주는 느낌으로, 특히 어느 부분을 닦아주냐면 귀 뒷부분 닦아줍니다. 이 부분을 닦지 않아서 미끈미끈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좀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손 헹구고 나서 목덜미도 지압을 하듯이 눌러주듯이 두세 번 닦아주시면 혹시 여분이, 린스제, 찌꺼기 등의 여분이 남아있을 경우에 깨끗하게 헹궈집니다. 다 끝나고 난 후 수건을 손바닥 위에 얹은 후 헤어라인을 살짝 한 번만 찍어주시고요. 문지르지 마십시오. 화장이 지워집니다. 귀에 있는 물기도 제거를 해주시고 두상을 살짝 들어서 목덜미에 있는 물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지압을 넣어서 고객에게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꾹꾹 짜주시고요. 절대 비틀거나 때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꾹 짜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물기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수분을 제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모발을 수건으로 감싼 후 손바닥을 네이프에 대고 고객님께 일어나세요 하고 고객님을 앉혀드립니다. 타올 드라이를 끝낸 모발을 자리에 앉히신 후 자리에 이동하기 전에 어깨에 있는 타올로 모발을 감싸는 경우도 있고요. 이 상태로 고객을 안내해서 자리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타올을 감싸는 방법을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양쪽 끝을 같이 올리셔도 되고요. 같이 올리는 게 힘든 친구들은 한 면씩 모아서 머리카락을 뒤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텐션을 준 상태에서 위로 잡아 올립니다. 헤어라인 쪽으로 잡아 올리셔야 되고요. 얼굴 쪽으로 잡아 올려서 눈썹이 지워진다거나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꼭지 부분을 한 번만 살짝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내 몸에서 먼 쪽에 있는 수건을 가지고 오고 뒤쪽에 있는 모발을 잡아주시고 내 앞쪽에 있는 수건으로 반대쪽으로 가셔서 귀 뒤쪽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점은 머리카락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수건이 눈썹을 가리면 안 돼요. 눈썹을 가린다는 뜻은 화장이 다 지워진다는 뜻이겠죠. 헤어라인 부분이 살짝 보이도록 수건을 감싼 후 고객을 안내해 드립니다. 모발 건조 시작하겠습니다. 모발을 건조할 때에는 타올이 절대 얼굴을 치는 경우가 없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거의 수건의 끝에 손을 위치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두상에 수건을 올려놓은 다음에 양쪽에서 지그재그로 타올을 해주시면 되고요. 뒷부분 타올을 할 적에 뒷부분은 수건을,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느슨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뒤쪽에서 위아래로 지압하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꼭꼭 눌러주시고요. 비틀거나 때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꼭꼭 눌러주시거나 이렇게 톡톡톡톡톡 쳐서 타올 드라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모발을 가지런하게 해주신 다음에 블로우 드라이 들어가겠습니다. 앞머리부터 말려주십니다. 자, 블로우 드라이로 드라이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손과 드라이를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뒷부분 말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엄지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듯이 해서 모발의 속부분까지 건조시켜 주셔야 됩니다. 바람을 줄 때 밑에서 위로 주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게 모발이 윤기가 나게 건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발의 건조가 끝난 후 다음 작업을 위하여
모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습니다. 블로우 드라이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샴푸의 전 과정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